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장중 대응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12시쯤에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분봉 흐름상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를 들어와준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를 들어와줘 놓고, 급하게 좀 팔았어요. 급하게 좀 팔다가, 지금 이제 매도세가 조금 진정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분봉 흐름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 초록색 선이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구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로는 여러분들 모두 다 기회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지금 기준봉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을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21선이 일단 딸려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구간에서 겹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간에서 딱 겹치면서 캔들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실시간 인기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항상 상단부에 좀 랭크가 되어 있는 만큼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자리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조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한호가에 몰빵 치시면은 당연하게도 안 되겠죠. 현금 비중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추세를 먹을 때도 아니면은 단기적인 시세를 노릴 때도 이 구간에서 한호가에 몰빵 쳐서 들어가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하단부에서 지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다라고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게 오늘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상승을 하면서 5일선이 한번 꺾이는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조금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6월 30일 날 보시다시피 이렇게 갑작스럽게 넥스트레이드 시간부터 쏘고 시작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쏘고 장 시작하자마자 쏘는 척 하더니만 갑자기 트랩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응하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누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불렸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좀 놓고 보시면요. 상승을 하면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다가 광기 구간이 이 구간에서 한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을 하면서 5일선, 처음에 11선을 터치를 하죠. 그 다음에 5일선을 터치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시가가 11선까지 밀렸다가 5일선을 타면서 급하게 올라가면서 이 네 캔들 동안에 엄청난 상승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윗꼬리 음봉을 달면서 급하게 무너뜨리고 나니까 21선을 깨놓고 다시 들어올리면서 리테스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상승을 하다가 광기가 끼는 구간에서 음봉 주면서 밀어트렸는데 다시 한번 돌아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다는 구간에서 이 삼성전자가 무려 5일선을 좀 타고 올라가면서 광기 흐름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무섭게 상승하다가 21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양봉 세우면서 리테스트를 또 한번 보여줬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하자 이제 21선 라인이 어떤 식으로 좀 작용했죠? 저항으로 좀 작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초록색 선인 61선을 지금 지지를 여러 번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두 차례 정도 지지를 받고 나서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타고 나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꺾이기 시작했죠. 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 위의 매물대를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상승을 하다가 지금 5일선이 꺾인 구간에서
한번 21선까지 밀렸다가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21선을 하회한다라고 하면 이 61선이 급하게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만나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21선이 이렇게 가고 61선이 이렇게 가는 구간 동안에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받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주는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준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도주고 이번 연도에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무너지는 일은 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주봉 흐름상 한번 놓고 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거냐면은, 제가 앞전에 저항으로 그어놨던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74,000원, 75,000원 구간, 이 구간을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찍고 내려오면서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봉상 5일선 부근에서 터치하고 한번 반등이 나올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 원전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원전이 굉장히 좋았던 그 배경에는 AI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산업군에 대한 흐름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이 AI가 앞으로는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다라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AI 관련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전이 사실상 이번 턴에 이렇게까지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죽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조정을 거쳤다가, 앞전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조정을 거쳤다가 상승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승 각도 자체가 이때보다도 훨씬 날카롭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한번 조정을 보이는 폭이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가 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확대해놓고 보시면은, 자, 여기 어디서부터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냐면, 이때부터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돌아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과격하게 1년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갔는데, 대략적으로 기간이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다시 한번 돌아 나가는 데는 2개월 반 정도,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개월 정도는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단기 고점을 피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런 이제 사람마다 여러분들 투자 유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장기 투자고 쭉 끌고 갑니다. 여기서 지금 매수를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단기 고점 피하고 이런 거는 나는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0만으로 잡든 아니면 30만으로 잡든 50만으로 잡든 본인만의 목표가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올해 연말까지든 어떤 기간값을 가지고 내가 이 주식을 끌고 가면서 역대 최고의 수익률 한번 찍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단기 고점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접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시드가 1,000만원 언더, 1,000만원 정도 아니면 1,000만원 언더밖에 없어서 계속 회전을 시켜야지만이 시드가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신용이나 아니면 미술을 써서 베팅하는 경향을 좀 보이시는데, 사실상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내가 단기 고점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74,100원을 못 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반복적으로 최근에 영상을 좀 촬영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급하게 무너뜨린 자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이 아무래도 좀 이제는 강력한 저항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21선을 터치하고 한번 이렇게 털었다가 여기까지 한번 반등을 줄 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항상 풀시드로만 대응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들어가실 때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물렸다라고 하면요, 이런 구간에서 세게 물타기를 들어가면은 평단가가 확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평단가가 확 낮아진다라고 하면
한 번 털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만약에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굉장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요. 주가가 사실상 많이 급하게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한번 조정을 줬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돌아 나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삼성전자도 한번 짚어드렸기 때문에 두 사례를 놓고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상승을 주면서 이 3일 동안 오른 게 무려 5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0% 정도 급등을 하면서 광기 구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광기가 나오고 나자 윗꼬리가 단 캔들이 출현을 했고, 그런 다음에 한번 무너뜨리면서 처음으로 5일선 부분을 무너뜨렸죠. 그러면서 5일선을 확실하게 깨주는 흐름이 나왔다가 21선에서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찌글찌글 하면서 수렴하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두산에너빌리티 딱 지금 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좀 찌글찌글 하다가 21선 터치하고 흐름 만들어준 다음에 장대 양봉 하나 세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그런 다음에 이 전고점 부분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줄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MSCI 불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MSCI가 불발되면서 실망감에 한번 하락을 했었고, 에코프로도 이 구간까지 올라왔던 그 배경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3개월 선인 60일선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21선에서 저항받고 60일선 터치하고 21선 저항받고 계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동폭이 작아지고 있죠? 점점 수렴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움직이던 주식이 점점 작게 움직이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0.8%, 1% 이 내외에서만 계속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1%, 고가가 1.2%. 그러니까 사실상 왔다 갔다 위아래로는 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렴을 한 다음에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면서 수렴을 거쳐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진행이 될 때 한번 61선에 더 가깝게,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더 가깝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깨질 확률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21선이 이렇게 딸려 내려오고 있고 61선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점점 이렇게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타주는, 21선에 더 가깝게 달라붙어주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연출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상승했던 배경에는 공매도가 숏스퀴즈가 들어왔던 게 첫 번째로 작용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이 실질적으로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실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실적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매수한 상태신가요? 아니면 실적을 확인을 못했는데도 들고 계신 건가요? 실적을 확인 못해놓고도 들고 있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상치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스터빈 수주도 많이 했던 올해이기 때문에 예상치 자체는 좋은데, 한번 우리가 실적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렇게 몇 개월 정도는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개월 정도 검증 과정을 거쳐 왔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60일선을 좀 터치하면서 올라가주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공매도 관련해서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게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적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3개월 선인 60일 선을 우리가 터치하면서 반등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3개월 선을 하필이면 타고 가냐면 분기 보고서가 3개월마다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 3개월 선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60일 선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졌었습니다. MSCI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지금은 얘기하고 있진 않은데,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두산 관련한 MSCI 설이 조금 나왔었는데, 후보군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편입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MSCI가 활용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지까지 한번 연계해서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라는 게 뭐냐면요,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 은행이 만든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드리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라고 봐주시면 돼요. 95%가 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건데, 외국의 펀드가 추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외국인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환장하는 단어잖아요. 외국인이 투자했다가 가장 많은 분들이 환장하는 단어인데,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자본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먼저 편입되기 전부터 주가가 올라놓고, 이런 고점 부근에서 MSCI를 막 계속 떠들어댑니다. 지금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오면서 저 빼고 다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디 증권사나 기사에서 MSCI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지는 MSCI가 재료로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SCI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리스트에 포함되는 게 얼마 전에 한번 시도가 있었는데 무산이 됐었고, 아직까지도 신흥국에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MSCI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딱 편입이 되게 되면요,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는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바로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패시브 자금 쏟아져 들어올 걸 예상해서 그 기대감의 주가를 먼저 올려놓고 정작 편입되고 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MSCI 테마의 골자입니다. 과거에 이 MSCI 테마를 우습게 보실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신풍제약이라는 사례를 한번 놓고 볼게요. 신풍제약이 실질적으로 편입이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때 당시죠. 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거 정말 무섭게 올라간 주식입니다. 거의 저점 대비하면 33배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한번 상승을 하면서 미친 듯이 상승을 했을 때 윗꼬리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한번 쭉 깨졌었죠.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서 좀 잘 안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딱 이 하락을 멈춰줬던 게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락을 멈춰줬던 게 외국인이고,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앞전까지 상승할 때는 단일 세력이 끌고 왔을 겁니다. 단일 세력이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자전거래를 했든 뭐 이런 식으로 단일 세력이 끌고 올라왔을 텐데, 이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을 이렇게 주면서 한번 무너뜨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윗꼬리 음봉 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윗꼬리 음봉 달아놓고 여기서 딱 하락을 멈춰주면서 아랫꼬리를 강력하게 발생을 시킵니다. 그때 하락을 멈췄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얼마가 터졌냐면은 2조 4천억 가까운 거래대금이 들면서 하락을 멈춰주면서 21선에 지금 안착을 시켜놨죠. 21선에 안착을 시켜놨더니만 어떤 과정을 좀 거쳐갔어요? 다시 한번 수렴해 가면서, 상승폭이 날카로웠고 하락폭이 날카로웠는데 수렴해 가면서 점점 변동성이 없어지고 있죠. 자, 보시면 이 구간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21선을 스리슬쩍 다시 한번 올라타주면서 21선을 잘 타고 가면서 점점 변동폭이 감소하고 있다. 즉 이건 뭐냐? 파동이라는 게 그 우주에 다 적용되는 원리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주에서 보시면 사실 파동 에너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밀물과 썰물, 그리고 이제 파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웨이브라고 하죠, 웨이브.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다가 점점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이 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발산으로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게 지금 나오려면은 이런 수렴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가는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렴하다가 빵 터졌다가 수렴하다가 빵 터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많이 보셨죠? 자, 보시면은 한번 상승을 했다가 급하게 눌러주고 수렴을 거쳐갔다가 다시 한번 5일선 타면서 야금야금 올라갔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때 당시에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MSCI에 편입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때 당시에 막 나왔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고점 부근에서 물리게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라는 어떤 하나의 재료로 지금 좀 활용이 됐다라는 말씀이고, 처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세력이 끌고 옵니다. 근데 이 단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계좌 세팅해가지고 뭐 한 몇백 개 가지고 이제 서로 막 자전거래 하면서 안 걸리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상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금을 넣고 빼고 막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일 큰 세력한테 바로 손바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외국인이 이걸 집도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신풍지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손바뀜에 대한 부분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신풍지약뿐만이 아니라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한번 좀 짚어드리면은 이때 당시랑 이때 당시에 이게 지금 기간이 지나서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때 당시 처음 상승할 때는 프로그램이 진짜 얼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개입하지 않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폭발적으로 개입을 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신성델타테크 단일 세력이 한번 끌어올렸을 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쳐가면서 이때도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변동폭이 심하게 나오다가 점점 변동폭이 감소하더니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쌍바닥을 딱 찍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갔죠. 근데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전까지의 상승 부분은 단일 세력이 끌고 올라온 구간입니다. 손바뀜이 일어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하고 있었던 얘기는 MSCI 관련한 이야기인데 MSCI 관련한 테마가 한번 불거지면서 이때 당시에 단일 세력이 끌고 왔던 물량을 다시 한번 외국인이 받아서 올리는 전고점을 갱신했던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SCI 테마에 대해서 무시할 만한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편입됐었던 삼양식품 한번 보시면요. 삼양식품 지금 잘 올라가다가 21선까지 지금 이탈하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편입됐던 구간은 딱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월 14일 날 편입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번 상승을 시켜놓고 정말 기이한 캔들 흐름을 보여줬다고 했죠. 상승을 시켜놓고 본인들이 이렇게 갭 띄워서 상승시킨 자리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매집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상승시키면서 여기서 또 갭든 상태에서 이 구간을 잘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이한 캔들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방탄소년단이 아무래도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이 굉장히 길게 나왔다.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또 한 번 상승, 또 한 번 상승. 지금 광기 구간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21선을 타다가 11선, 5일선을 타다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 패턴이 조금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엔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일단은 조정은 조금 한번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실적이 또 폭발하느냐 라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 이동평균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간에 MSCI에 편입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하나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MSCI에 편입이 됐었냐면 바로 이 구간에서 MSCI에 편입이 됐었죠. 5월 14일 날 이 구간에 한번 편입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광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줬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추세가 안 좋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양식품보다는 에코프로의 사례가 더 잘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도 에코프로는 둘 다 MSCI 재료가 활용이 됐었습니다. 한번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해주고 5월 MSCI 편입이 불발되기 이전에 앞전에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4월 11일 날 고점 한번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돌아나갈 때 이때는 8월 MSCI에 이때 편입이 됐지만 그 전에 고점을 어디서 찍었어요? 7월 26일 날 찍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MSCI 두산에너빌리티가 편입이 됐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MSCI에 편입되기 이전에 고점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도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한 번씩 다시 들어올리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말씀이고 에코프로의 사례만 놓고 보면 좀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기간은 다르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최고가를 얼마로 찍었습니까? 24만 4천 원으로 언제 찍었어요? 1월 11일 날 찍었다라는 말씀인데 편입은 이때 됐습니다. 편입이 언제 됐냐면은 2월 13일 날 이때 보시다시피 2월 13일 요 양봉에서
21% 종가를 딱 21.87%로 딱 깔끔하게 양봉을 끝내줬어요. 보통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21% 이렇게 고가를 깔끔하게 완전히 윗꼬리도 없이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끝내준다라고 하면 보통은 더 간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최대 매물대 발생하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최대 매물대에 막혀서 바로 줄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 편입됐으니까 이제 가즈화하면서 종가 베팅 하시면은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한번 적용을 인용을 해보자면 상승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이제 8월 MSCI 같은 경우에는 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보니까 11월 MSCI를 한번 노려봐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조정을 주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다시 한번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21선과 61선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다가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주는 구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는 어떤 테마가 조금 활용될 수가 있겠다? 11월 MSCI 테마가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이 7월인데 대략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쉬면요. 9월 정도가 되겠죠? 9월 정도 아니면 8월에서 9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살짝 쉬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검증 부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내용의 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추가적인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언제 고점을 찍을 확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다. 10월을 좀 생각을 해줘야겠다. 왜냐면은 11월 MSCI 편입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앞전에 한 달 전에 보통 고점을 찍는 패턴이 많이 보여졌다 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10월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본격적으로 오른 구간은 두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전고점 뚫어주면서 본격적으로 5일선 타면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구간은 두 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동안 계속적인 상승 흐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MSCI 테마를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구간은 우리가 단기 고점으로 인식을 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21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지금 낙폭이 굉장히 진정되는 흐름으로 좀 살펴지거든요. 낙폭이 진정되고 있는데 21선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팡 튀어 올라올 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세게 잡아가야지만이 내가 고점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탈출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장중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영상 좀 찍고 있는 와중에 살짝 지금 좀 다시 캔들 흐름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런 거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오늘이 출발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할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만이 단기 고점을 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저항을 예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